자, 이제 마저 진행할게요. 그래서 변수만 좀 살펴보고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그냥 쭉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숫자 타입을 int, 문자 타입을 string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자, 이제 요 두 개가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은 아시겠죠? 두 개가 출력했을 때 똑같이 1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 얘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 1이고 얘는 생김새가 1처럼 생긴 문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1.0, 사람이 봤을 때는 1.0과 1은 같은 숫자라고 보지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1과 1.0은. 그래서 1.0을 1처럼 보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숫자 중에서도 이제 수수점이 없는 거를 정수라고 하고 수수점이 있는 거를 이제 실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랑 실수는 서로 다르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타입을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정수 타입과 실수 타입이 있는 거죠. 실수 타입을 자바에선 더블로 부르기로 합니다.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변수입니다. 변수. 자,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20살 홍길동입니다 나오죠. 자, 그래서 20살 요거 이제 나이는 숫자니까 요거를 문자열 밖으로 좀 빼고 싶어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좀 직관적인 방법. 자, 이렇게 20을 없애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문자열 하나, 여기 문자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문자열 두 개로 쪼갠 거고. 자, 이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면 연결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봤듯이 두 문자가 붙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안녕하세요, 살 홍길동입니다. 이게 붙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20을 넣을 거거든요. 자, 자바에서는 숫자랑 문자열이랑 더하기로 이어지면 숫자랑 문자열은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숫자가 되던가 문자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얘는 숫자가 될 수 없죠. 숫자 아니라 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문자로 바뀐 다음에 붙어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랑 숫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한 다음에 더하기로 연결하시면은 딱딱딱딱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하게 출력을 할 때는 이게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해봤죠. 자, 이거 한 3번을 해볼 거예요. 자기소개를 3번을 할 겁니다.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제가 이 코드상에서 홍길동의 나이를 의미하는 20이라는 값을 3번 사용했습니다. 3번. 자, 근데 제가 3번 사용해서 지금 20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3개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이
나이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는 나이라는 거는 하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나이를 3개 갖고 있어갖고 뭐 언젠 21살, 언젠 22살 이럴 순 없잖아요. 홍길동의 나이는 하나인데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가 지금 3개가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홍길동의 나이를 바꾸고 싶어요. 1년 지나서 21살이 됐다. 이렇게만 바꾸면 됩니까?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네가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이 셋은 서로 각자 다른 독립적인 값이니까. 그래서 얘만 바꾸면 홍길동이 언젠 21살, 언젠 20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홍길동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홍길동의 자기소개에 들어가는 이 나이를 모두 20일로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홍길동의 나이는 홍길동이라는 나이의 개념은 한 개인데 하나의 개념인데 그걸 3개의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이 요거 하나 바뀐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뀌진 않잖아요. 3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바꾸면 이 프로그램 이상한 프로그램 되는 겁니다. 이게 3개면 할만한데 이제 자기소개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되게 많으면 이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짜면. 그죠? 하나라도 안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홍길동의 나이는 한 개인데 우리가 홍길동의 나이를 그때마다 숫자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21을 두 번째 쓸 때도 새로운 21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놨던 21을 다시 가져다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려면 정확히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용했던 값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정확히 21이라는 숫자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려면 21을 썼다가 또 필요하면 그 정확히 21, 아까 만들어 놓은 21을 정확히 다시 가져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새로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일이 힘들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사용했던 값을 다시 사용해서 다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내가 원하는 그 값을 고의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은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자, 그래서 값을 저장해 놨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저장하는 곳이 변수입니다. 홍길동이라는 나이를 의미하는 값은 하나잖아요. 그 값 하나만 어디다 저장해 놓고 홍길동의 나이가 필요하다. 그럼 그 저장되어 있는 걸 무조건 꺼내다 쓰는 거예요. 자,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변수를 쓰려면 변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변수는 상자,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거 보시면 요리를 할 때 사용되는 그릇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고 모양도 제각각인 거 아시죠? 뭐 종지 그릇은 장을 담기 위한 거고 큰 볼 같은 거는 뭔가를 담아서 뭐 비비거나 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그릇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자, 마찬가지로 변수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건데 현실 생활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물건이 있을 때 이거를 네모난 그릇과 동그란 그릇이 있으면 여기에 저장하는 것보다 여기에 저장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면 딱 그 맞춰가지고 낭비되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얘에 비해서 좀 더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뭐
저장하는 건 좋은데 무작정 막 저장하면은 비효율적이니까 컴퓨터처럼 이제 막 효율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또. 그래서 당연히 모양과 크기, 그러니까 모양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얘가 또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 저장해도 또 공간이 많이 낭비가 되죠. 또는 이 공간이 너무 작아버리면 얘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물 값 또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기와 생김새가 다 달라요. 데이터는.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용기인 변수 역시 내가 저장하려는 데이터에 맞게끔 크기와 모양을 설정해줘야 우리가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어서 얘가 정수, 실수, 문자. 자, 이렇게 어떤 값을 도형으로 추상화를 했다라고 하면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네모난 그릇 말고 정수 전용 그릇, 동그란 그릇이 필요한 거죠.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네모난 그릇이 필요한 거고,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세모난 그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는 거죠. 자, 그럼 변수를 만들 때 쉐이프, 모양이 중요하다. 크기도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변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는 자료형이 필요하다. 아까 여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수면 인트, 문자열이면 스트링, 실수면은 더블.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정수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담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10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20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0을 가져오고 싶으면 지금 똑같이 생긴 동그란 그릇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10이 있는 것을 정확히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을 구별하기 위해 10이 들은 그릇은 A, 20이 들은 그릇은 B, 이런 식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똑같이 생긴 것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변수명이라고 하고요. 그릇에다 이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변수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변수 만들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떤 그릇인지를 먼저 자료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저장할 건데 나이가 숫자잖아요. 정수잖아요. 인트죠, 인트. 그래서 앞에 인트라고 적고요. 그리고 이름, 홍길동의 나이를 의미하잖아요, 이 값은. 그래서 홍ag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20일 저장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명을 지을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특수기호로 시작해도 안 돼요. 느낌표 이런 거. 자, 이렇게 언더바 역시 시작하면 안 되고, 근데 언더바는 중간에서는 사용해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고 특수기호로 변수명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공백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콩에이지를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소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소문자로 시작하거나 소문자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대문자를 제가 넣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소문자로 해버리면 이 홍이라는 거는 홍길동의 홍이고 에이지는 나이라는 단어의 에이지인데 잘 한눈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이게 에이지인지 그냥 홍기지라는 뭐 어떤 특수한 문자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싶은데 띄어쓰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통 단어가 바뀔 때 대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요거는 대부분 자바 언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채택한 명명법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낙타 등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변수명 짓는 규칙 지켜주시고, 두 개의 단어 이상을 이어서 만들 때는 카멜 표기법으로 단어가 바뀔 때마다 대문자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이름으로 된 인트 변수, 인트 그릇에다가 21이라는 인트를 넣은 거죠. 이 두 개의 생김새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21 너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3개만 남기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21 이제 3번 쓸 필요 없는 거죠. 21이라는 홍길동의 나이가 필요하면 이 그릇에 저장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사용할 땐 이름으로 사용하고요.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사용하면 이게 뭐예요? 20이 나온 거예요. 21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아까랑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이 3개의 21은 정확히 같은 21이에요. 아까는 3개의 21이 서로 다른 21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히 하나의 21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동일한 21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뀌면 다 똑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바뀌는 거죠. 요게 맞죠? 그렇죠? 홍길동의 나이는 하나고 홍길동의 나이 하나 바꾸면 나머지 다 바뀌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는 사용했던 값을 다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변수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 왜 쓰냐면 하나의 정보, 개념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쓰지 않으면 쓸 때마다 우리가 다른 값으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럼 그것은 이미 한 개가 아닌 2개, 3개가 돼버리니까 하나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하는 값을 표현할 때. 이건 사실 같은 맥락의 말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안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한글동의 나이, 이름 이런 건 다 변해요. 개명하면 변할 수 있죠. 안 변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현실 세계를 반영하려고 하면은 변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데이터는 계속 변하거든요. 변할 때마다 그 20이라고 해놓고 23, 24 이걸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변수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바꿀 일은 없죠. 변수의 값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수.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문제풀이로 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것만 좀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저처럼 나올 거예요. F5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변수 선언, 변수 값 교체 두 개 일단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을 되새겨 보시면 되겠습니다.